안녕하세요. 오늘도 의사가 못 고치는 환자는 어떻게 하나 제2권 병 못 고치는 의사 엉터리 의료제도 황종국 선생님이 지어주셨고요.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전 부산지방법원 의료전담 재판장이셨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네요. 현실적 기능 면에서의 부당성. 현실적 기능 면에서 보더라도 의사의 의료행위 독점 제도가 타당하려면 적어도 다음 두 가지 전제는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의사가 모든, 다소 양보해서 보더라도 적어도 거의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과 누구든지 병이 나면 그런 의사에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장된다는 것이 그 전제이다. 현실적으로 이 두 가지 전제가 충족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우선 의사가 모든 병을 다 고치는가?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생활 경험은 부정적이다. 대부분의 병을 고치는가? 그것도 부정적이다. 세균성 질환을 제외한 대부분의 병, 특히 순환장애성 질환, 예컨대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천식, 각종 암, 신장병, 관절염, 중풍, 치매, 간질, 통풍, 에이즈, 만성피로증후군 등과 심지어 소화불량 등의 위장병과 감기, 탈모, 무좀 등의 일상적인 사소한 질병에 이르기까지 소위 현대의학이란 것이 별 효과가 없고 단지 증상을 잠시 억제하는 데 불과할 뿐이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경험하고 있는 바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병들을 만성질환이라고 부른다. 의사가 20%에서 30%의 질병밖에 고치지 못한다는 것은 제1권에서 본 바이다. 그렇다면 왜 의사가 이렇게 병을 고치지 못하는데도 의사에게만 치료받으라고 하는가? 의사가 아무리 병을 못 고쳐도 그래도 의사만큼이라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보기 때문인가? 그러나 그것도 천만의 말씀. 오히려 위에서 든 만성질환들은 의사와 병원의 바깥에 고치는 방법이 훨씬 많이 널려 있다. 민중의술 내지 자연의학의 탁월한 점은 제1권에서 든 바와 같은 치료 사례들만으로도 병원과 의사에만 매달려 있던 사람들이 보면 정말 괄목할 만한 점들이 있다. 이 점은 일찍이 현대의학의 한계를 절감한 서유럽과 북미 소위 선진국들이 그 한계를 타개하기 위해 찾아 나섰고 지금은 그들이 사용하는 의술 중 이미 절반을 넘어섰다는 대한의학, 소위 그들 기준으로 대체의학이 대부분 동양의 전통의학 내지 민간의학인 것을 보아도 자명하지 아니한가. 두 번째 전제, 즉 누구든지 병이 나면 의사에게 가서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충족되어 있는가. 이 점은 우선 의료 비용의 문제이고 다음으로는 의사와 병원에서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품질의 문제이다. 이 전제에 대한 대답도 대단히 부정적이다. 비용 문제만 보자. 의료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가 해도 보험이 적용되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적용되는 부분도 환자 본인의 부담 비율이 상당히 높다. 가사의사가 병을 잘 고친다 해도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리고 그 문제를 국가사회가 나서서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역시 의사에게만 가서 치료받으라고 강요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 그것을 강요한다면 결국 치료를 포기하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병원보다 싼 비용으로 병을 고칠 수 있는 곳은 없기 때문에 그 강요는 정당하다고 강변할 것인가. 그것은 더욱 천만의 말씀이다. 민간의술은 탁월한 효능에도 불구하고 돈이 별로 들지 않는다. 서양의학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배우기가 쉽고 비싼 시설과 장비도 필요 없으며 수입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의료 서비스의 품질은 어떠한가? 의사 병원의 서비스에 만족하는 환자가 많이 있는가? 의사와 환자의 전 인격적, 정서적 접촉이 매우 어렵고 드물다는 것은 대부분의 환자들이 절감하는 아쉬움일 것이다. 의료소송의 실태를 보더라도 입원해 있는 환자조차 필요한 때에 의사를 만날 수 없어 진단과 치료의 적기를 놓치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상은 대체로 서양의학을 기준으로 한 것이지만 제도적으로 보호된 기득권에 안주하고 상업주의에 오염되어 있으며 절반은 서양의학을 흉내내면서 고유의 특장을 발전시키는 데 실패한 현재의 한의학도 크게 다르지 않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